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하나오션이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KDDX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하나오션은 KDDX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설계 연구 활동에 참여한 유일한 기업으로 지난 10여 년간 KDDX의 핵심 기술들에 대한 연구를 주도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넥슨은 자사에서 개발한 MMORPG 프라시아 전기를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에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시아 전기는 어시스트 모드 시스템을 통해 프라시아 전기만의 차별화된 게임성을 갖췄습니다. 이에 지난 10일 사전 다운로드 첫날 대만 앱스토어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14일 타슈켄트에서 마르지오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우즈벡 방문 2일차인 윤 대통령과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불닭볶음면의 미국 유럽 수출 증가에 따라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계절적 수요 변동이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종전 현상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전년 동기 대비 84% 오른 8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양식품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하락하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됐죠. CPI 둔화에 이어 PPI도 하락했는데요. 이는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는 수준이었고 작년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가 지표가 추가적으로 잡힐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강보권 출발한 뒤에 현재 코스피는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장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병민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개인의 매수세 속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0.16%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역시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스닥은 낙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코스닥 낙폭은 원래 예견됐던 거고요. 이제 요즘에 시장의 흐름이 오전장에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상승해서 같이 오르면 반짝 오르다가 한 9시 30분부터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르던 섹터마저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당연히 특히 금요일 오후로 넘어가는 이 시각 11시쯤에는 당연히 하락이 나오는 게 아마 지난 몇 주간 몇 개월을 보시면 거의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동일할 거로 판단되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정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량적인 표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한번 제가 차트에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코스닥 레버리지는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 올라가는 건데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서 이만큼 올랐잖아요. 이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에 아마 어제 오늘 정도에 코스닥 지수 또 코스피 지수도 고점을 찍어야 될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에서 사실 지수를 사신다면 여러분 선물 지수로 이제 하락 지수, 이제 인버스, 곱보스를 사셔야 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흐름상에는 그게 맞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고 저도 뭐 저랑 교육부 함께 하신 분들한테는 오전에 바로 차익 실현하시라고 늘 10분 내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는 현재 강보합 위주지만 코스닥이 마이너스 1.2%에서 3%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예상된 거고 금요일 날이 급등하리라고 예상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외국인이 현재 시장에서 한 2,000원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하고 있지만 그만큼에 해당되는 분량을 코스닥에도 매도하고 있고 선물, 콜옵션에서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포지션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아마 이제 하락 쪽에 베팅을 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징조를 우리는 어제 알 수 있었는데 어제 연기금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기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연기금한테 물량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은 어제부터 이미 하락 포지션을 잡았고 연기금한테 자기네 물량을 떠넘기는 이런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오늘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3천억 이상의 매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어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예측된 결과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황을 보면서 항상 주식이 오르면 반드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고 일정 부분 하락하면 또 손절을 하시는 이런 원칙을 잘 지키시는 하루였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오늘의 특징은 주로 이제 늘 그랬던 것처럼 K뷰티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온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온도가 연중 최고치 33도를 뚫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에서 특히 화장품 중에서도 선케어, 선블럭 관련된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든가 AS틱 또 이런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K뷰티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이도 역시 차익 매물이 내려오면서 아침에 상승했던 폭만큼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오늘 상장된 종목이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드 위즈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오늘 공모한 이후로 첫 상장하면서 오늘 장중에 105%까지 상승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이 디데이라고 봤습니다. K뷰티로 보지도 않았고 전력이라고 보지도 않았고 오늘의 키워드는 그리드 위주라고 제가 시초가 개장 전부터 제가 교육부와 함께 하신 분들한테 그리드 위주를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50% 하루에 50% 수익을 내셨으리라고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방송 출연하면서 5개월간 개장 초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드 위즈는 왜 그리드 위즈가 오늘 매수해야 된 날이냐면 그리드 위즈는 현재 오늘 온도가 33% 위로 올라가고 있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슈가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도 있고 또 태양광 이슈도 있죠. 근데 그리드 위즈는 태양광도 하고 전력 수요 설비 시스템 조절 관련 것도 하고 ESS 저장 장치. 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관련된 것들을 화장품 외에는 전부 다 하고 있는 회사예요. 특히나 오늘 신규 상장을 했다는 얘기는 오늘 나올 매물이 없잖아요. 당연히 오늘은 모든 뭐 전력 설비니 K뷰티니 모든 추천 종목을 제외하고 그리드 위즈를 아침부터 거래했을 날이고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는 특이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지수도 따라서 의미가 없었겠죠. 이렇게 오늘의 오전장의 모습은 당연히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흐름, 오늘의 거시적인 상황이 어떤 걸 잘 판단하면서 매매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 그리드 위즈 신규 상장했죠. 상장 첫날부터 100%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태양광과 전력 수요 설비, ESS 모두 모멘텀 받아가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관련주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세계적인 인기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보고서에서 K뷰티의 글로벌 확장과 여름철 선케어 제품 수요 급증도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관련주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화장품 OEM, ODM 업체인 스킨앤스킨 상한가 기록했고요. 또 세화 PNC나 바이온, 한국 화장품도 장 초반 강세 이후에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화장품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제 주초부터 이러면 선케어 신경 쓰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알려드렸고 말씀을 해주셨죠. 심지어 네. 지난주 금요일에 분명히 제가 K뷰티를
상승 설명드리면서 쭉 종목을 세 종목 올렸죠. 네. 다 급등했죠. 네. 다 급등했습니다. 세 종목 전부 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선진 뷰티 사이언스하고 AS틱 실리콘투죠. 자, 제가 지난주에 상승 한 이후에 안 오른 종목이 있나요? 특히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이틀 전부터 급등을 했죠. 이유는 뭐냐면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날씨가 더운 요인이 하나가 있고 이제 앵커님 이제 유럽 수출 말씀하셨는데 수출도 중요하지만 다른 섹터가 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력도 많이 해먹었죠. 반도체 1, 4분기에 많이 해서 지금 간혹 HB 솔루션 정도 오늘 상승하는 정도이고 대부분 하락하고 있죠. 자, 한미 반도체도 너무 급등해서 이제 올라가기 좀 어렵죠. 부담이 되죠. 자, 그다음에 에너지 섹터도 신재생에너지도 많이 해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오를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오를 수 있는 섹터는 딱 애초부터 선케어 관련된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그리드 위즈 신규 상장주 외에는 없었던 이런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상승 섹터로 분명히 K 화장품 다시 한번 신경 써야 됩니다. 상승 섹터로 지난주 금요일 날 틀림없이 종목도 세 종목 찍어서 설명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다 급등해죠. 자, 특히 실리콘투는 이따 리뷰하겠지만 제가 방송 출연 후에 5개월 동안 한 수십 번은 말씀드린 것 같고 지난주에도 리뷰하면서도 이 종목은 오늘도 거래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올랐죠. 자, 이렇게 화장품주가 오르는 이유는 계절적 요인도 큰데 6월에 돼서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특히 금년에 예년보다 빠르게 더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길거리 가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양산 쓰고 다니세요. 그냥 우리 비 올 때 우산 써야 되는데 양산 쓰고 될 정도로 그 태양열이 강렬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특히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태양열이 굉장히 세서 이 선케어 제품이 앞으로 향후에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이렇게 스킨, 또 선케어, 선블럭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집중하셔서 매매하시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만유공장도 어제는 많이 오르고 오늘은 좀 마이너스 1.몇% 하락했는데 만유공장은 특히 이제 우리 코스코 홀세일이죠. 도매 업체인 그 창고형 홀세일 마켓에 만유공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유공장도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킨 종목 외에도 이게 화장품 섹터는 잘 보셔야 돼요. 뭐 제가 이거 3월 26일 날 특집으로 KBT 특집으로 한 8종목 소개시켜드리고 매일 제가 거의 방송에 나올 때마다 화장품 얘기하시는데 아직도 안 사보신 분들 있잖아요. 사신 분들은 물리셨을 분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괜히 뭐 반도체에 물리신 분들은 지난주에 상담하다 보면 많이 있으신데 화장품을 물리셨다는 분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물론 내려온 종목도 있지만 실적이 나온 화장품주를 공략하고 또 흐름에 맞게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게 다음 주는 더 더워질 것 같죠. 주말에 오늘 밤에 비 예보가 있지만 비 예보가 있어서 약간 오후장에는 이렇게 오늘 스킨케어 종목들이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음 주 또 엄청 더 더우면 또 얘가 또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종목을 잘 공부하시고 제가 이제 올려드린 종목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알려주신 내용들 잘 포함하셔서 관련주 흐름까지 앞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유전 쪽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시추 1회당 최소 1,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전 개발 가능성에 대한 찬반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 확장 추진 소식에 코오롱 글로벌 상한가 기록한 뒤에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포항 유전 쪽 어떻게 보실까요? 포항 유전 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관심을 불가피하게 가져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리튬 관련해서 뭐 아프리카에서 무슨 리튬 관련 광산이 발견됐다. 뭐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됐다. 이런 이슈로 올랐던 종목들은 또 뭐 요즘 쌍방울 재판기 나왔잖아요. 쌍방울이 뭐 어디서 북한에서 뭘 채굴한다. 뭐 이런 이슈들은 사실 실체가 없는 이슈였는데 자, 포항 유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갑론을박이 있고 찬반 여론이 갈라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찬반 여론이 있을 뿐이고 여러분들 실제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있든 없든 추진했을 때 모든 종목이 오르는 이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차별화되게 실제 여기에 가담할 수 있는 회사의 위주로 차별에 대해서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석유, 흥국석유라든가 동아지질 같은 실제로 참여할지 안 할지 또는 이익이 날지 안 할지 모르는 종목 위주로 급등했지만 지금
오늘 한 주 정도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코오름 그룹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같이 실제 여기서 참여할 수 있을 확률이 높은 실적주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 하지 마시고 우리 K뷰티 화장품에서 알 수 있잖아요.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이슈를 머금고 올라가는데 실적이 없는 회사들은 이슈가 있을 때 잠깐 반등하는 척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매수하다가 물리기가 십상입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이 있죠. 포항주점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현재 7%, 6.7% 상승하고 있고 가스공사도 한 3%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많이 올랐음에도 오르는 이유가 뭐죠? 두 회사가 회사의 실적이 좋고 또 실제 관련되어 있다는 건데 가스공사는 당연히 우리 공기업으로서 여기에 주도적인 회사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동해에 포항 아파트에 있는 동해2라는 가스 유전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공사 7,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3 이런 비율로 참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경험자가 참여하겠죠.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회사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일단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거의 그냥 3년간 평균 1조 원. 야, 대단하죠. 매출액이 3조 원 상회하는 이런 아주 좋은 회사고 또 이 회사가 이제 포스코 에너지를 인수했고 관련된 이제 에너지 사업 쪽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채굴 이것이 아니라 포스코 에너지 인수를 통해서 이 에너지 쪽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 유전이 아니라도 우리 이제 미국의 바이든 트럼프 이제 대선 이슈가 나오면 신재생 이슈가 나오든가 전력 수요에 의한 어떤 에너지 수요가 나오면 이 종목도 빼놓지 않고 봐야 될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실적이 1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는 종목을 거래 안 하면 무슨 종목을 여러분들이 거래하겠습니까? 특히나 수급을 보았을 때도 어제 기관이 100만 주나 매수했고 오늘도 10만 주나 매수했습니다. 그 전에도 한 20만 주, 20만 주씩 이번 주에 내내 기관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매했으니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상승의 이슈 테마가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쉬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특이한 종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100만 주, 오늘 10만 주 기관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차트상의 뉴스를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라서 올랐는데 주봉성으로 보면 정고점을 아직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정고점의 매물에 근처도 못하는데 이 회사의 정고점은 작년 7월에 이 96,700원이니까 정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30% 하락된 위치니까 역시나 더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 자, 우리가 이제 우선 기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거 외에 정성적인 지표를 보았을 때 우리가 기관들이 일주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인 기관들이 100만 주, 한 거의 200만 주 가까이 매수하면서 이 종목을 갑자기 던지면서 떨구겠습니까? 받쳐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테마주를 할 땐 이런 거 하시고 흑자가 안 나는 막 흥구석유, 한국석유는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이러면 조금 매수했다가 좀 잠가두시면 수익이 나겠고 근데 안정적으로 거기하기에는 좀 높은 위치라도 소액 정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공사, 가스공사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가스공사도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떤가요? 한국가스공사. 자, 한국가스공사도 실적이 엄청 좋은데 작년도에 순이익이 적자가 나서요. 가스공사는 마이너스 8천억인데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이죠. 근데 금년도는 순이익도 5천억, 영업이익도 한 25% 증가한 2조 2천억 정도 예상되니까 이 회사는 동해 가스 유전이 아니더라도 실적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PBR도 0.4니까 저 PBR주 해도 올라갈 수 있고 퍼도 8.2, 금년 추정도 예상 퍼가 8.2니까 현재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퍼를 봤을 때 고점에 위치해 않은데 장점과 단점은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 매수했지만 오늘은 일부 매도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단기 급락할 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탄력성을 본다면 가스공사보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잘 보시고 물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시추 관련해서 동아질도 있고 서암기계공업도 있고 이렇지만 이런 회사의 사실 실적이 또는 재무제표가 별로 그렇게 아주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종목보다는 대형주 한국가스공사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거를 거래하실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포항 유전 관련주 강세 보이는 가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해당 종목들 꼼꼼하게 매매 전략 세우셔서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봤는데요. 관련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담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보령입니다. 매수가는 11,000원이고요. 비중은 50% 담으셨다고 합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세 보이다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한 모습인데요.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10,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중이 다소 크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가 11,000원이죠. 네. 11,000원 보겠으면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사시지는 않으셨네요. 이분은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11,000원에 샀다는 얘기는 차트상을 보면 올라갈 때 사셨거나 정배열 때 언제죠? 작년 연말 12월에 사셨거나 아니면 11,000원에 여기 내려올 때 다시 올라겠지 하고 사셨거나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이제 고점에 사셨다가 물타기를 해서 아마 11,000원에 가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최근에 사셨거나 작년 말에 사셨다면 이 회사는 이제 이 회사를 잘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사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제 우리 용각산 갤포스로 대표되는 회사죠. 용각산 갤포스. 많이 하시는 회사고 또 회사를 잠깐만 살펴보아도 회사가 그렇게 실적을 보면 우리 영업이익도 작년도에 700억 가까이 됐는데 금년도 한 800억 넘으니까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퍼도 작년에 20에서 10으로 상승되니까 향후에 아주 좋은 종목이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선케어라든가 그죠? 전력이라든가 또 에너지, 반도체 이런 흐름인데 우리 제약바이오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HLB 그룹주, 알테오젠 또 뭐죠? 삼천전제약 이 정도 대형주가 아니고 이게 소외된 종목이죠. 실적은 좋고 회사는 좋지만 소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6개월 동안 거래량이 하나도 안 터졌어요. 특히나 더구나 역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위치라서 아마 이게 기간 조정을 더 거치고 가야 되는데 배열상으로도 역배열 구간입니다. 자, 그 높은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5일선이 계속 하방을 찍고 내려오는데 데드크로스를 막 찍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하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미하시거나 이러지는 마시고 혹시 여기서 반등해서 꺾여서 이렇게 5일선이 올라갈 때 그때 조금 물타기를 좀 하셔서 지금 얼마냐면 1,200원이니까 아마 이게 더 내려와서 제가 보기에는 9,500원 중반대 오시면 일부 50%는 많이 매수하셨네요. 많이 매수하시는 할 수 없고 한 20% 정도, 20% 정도 추매하셔서 올라갈 때 11,000원 정도에 다시 파시는 것을 11,000원 되기 전에 이때 매물이 많이 걸려 있어요. 내려올 때 최근에 5월 달에 4월 말 5월 초에 많이 매물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여기 벽을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또는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갑자기 급등하기 어려운 종목이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더 하락했을 때 이렇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50% 매수하시는 거는 제가 권유하지 않고요. 보통 매수하실 때 한 10% 많으면 한 10%에서 15% 매수하시는 게 적당한 이유가 이렇게 내려올 때 사실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매수 비중이 50%면 물타기할 남은 캐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고
11,000원 되기 전에 11,000원에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 종목 물론 이익이 날 수도 있죠. 모멘텀을 받으면. 근데 주가는 모두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손실이라면 바로 원래 손절을 치셨어야 되는데 들고 오셨네요. 원래 한 화요일 날 이렇게 5일선 깰 때 원래는 손절을 치셨어야 돼요. 근데 손절을 안 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5일선 깰 때는 손절 치시고 설령 오늘 다시 사셨어도 조금만 오르면 이익인데 그 손절을 안 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종목은 잘 고수하셨고 또 손절 치시는 그런 걸 잘 배우시면 되겠고 수급은 잠깐 봐드리면 수급은 기관이 계속 매수했어요. 오늘은 모르겠고 기관이 뭐 하루도 빠짐없이 한 열흘 정도 매도하기 때문에 오르기가 어렵고 외국인이 잠깐 어제 매수해 줬는데 이렇다고 올라가지는 않고 매수가 수급이 왕창 들어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하신 분들은 수급이 들어올 때 같이 조금 추매하셔서 단가를 낮추시고 11,000원 근처에 올라가시면 한 비중을 한 10%, 15% 내외로 확 줄이시는 것을 제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령까지 살펴봤습니다. 9,000원대에서 추매하셔서 11,000원 부근에서 매도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뉴프렉스 8,000원 15%입니다. 네, 뉴프렉스 매수가는 8,000원,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FPCB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4거래일 연속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6,8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뉴프렉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섹터는 잘 공략하신 것 같고 비중도 15%면 나쁘지 않습니다. 잘 하셨는데 매수가가 8,000원이니까 그게 뭐 크게 하락한 것도 없어요. 8,000원이면. 잠깐 보면 8,000원이면 위치는 언제 사셨죠? 그 사신 분이요? 매수하신 데가? 예. 예. 지난달에 저기 샀습니다. 4월 달에요. 5월 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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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신 위치는 잘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우상향을 그릴 때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 보셨는데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좋더라도 이렇게 5일선 이렇게 음봉 그렸잖아요. 이렇게 음봉 그렸을 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밑에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때 다시 사셔도 그 근처 가면 다시 수익인데 보통은 이게 내 확신이 맞겠다 싶거나 또는 보통은 손해보기 싫어서 매도 안 하시는데 5일선 깨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안 보려면 매도하시는 게 맞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5일선 깨면 매도하시고 FPCB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금요일 방송에서도 FPCB를 한 3종목 정도 추천드렸죠. 특히나 오늘 리뷰할 종목이 시노펙스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FPCB는 시장에 관심을 갖는 그 종목이 2개가 있어요. 한 4개 정도 되는데 하나는 시노펙스, 하나는 제가 소개시켰던 인터플렉스, 뉴프렉스, 또 코리아 서키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연성 회로 기판이라서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반도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섹터는 좋은 종목인데 종목 자체가 그렇게 한번 올라가고 이제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 거래하시려면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시노펙스 같은 거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시노펙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시노펙스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추천드렸었는데 이만큼 이렇게 한 번 오르고 또 오르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림이 같은 FPCB인데 시노펙스는 오르고 또 5일선이 21선이 안 깨지고 계속 위에서 거래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거래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5일선 깨고 내려오는데 여기대로 손절하시고 손절할 위치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같은 섹터의 종목인데 뉴프렉스는 사신 위치는 잘 사셨는데 자 예측이 틀려서 내려가면 그냥 손절을 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비중이 작으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한번 잠깐 볼게요. 기업은 어떤가? 기업의 재무 상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재무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좋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100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전년도에 180억이니까 실적은 안 좋아진 거죠. 매출도 줄었으니까 이 회사가 절대 성장하는 FPCB 관련주는 아닙니다. 이걸 알고 있는지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한 4일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매도가 나오면 첫날 수급이 매도 나올 때 같이 매도를 하시고 항상 거래하실 때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 같은 FPCB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시노펙스 이렇게 한번 잠깐 더 볼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노펙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에 엄청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급등을 한 겁니다. 보세요. 외국인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노펙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잖아요.
같은 섹터인데 이렇게 쌍끌이 매수하는 걸 하시면 좀 이렇게 손이 느리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종목을 하셔야지. 이제 시노팩스는 종목 선택을 같은 섹터 선택은 잘하셨는데 종목 선택을 잘못하셨고 설령 잘못했어도 이게 틀리다 싶으면 바로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치료책을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현재 아주 나쁘냐? 그거 아닙니다. 그게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8,000원이면 큰 손해도 나지 않아서 아마 여기 요 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깨지 않고 반등하면 이게 얼마냐면 6,000, 한 5,600원 선에서 깨지 않고 5일선이 우상을 하면 그때 한 5% 정도 많이 마시고 한 5% 정도 더 사셔서 본인 가격에 파셔도 이익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선가격은 아니니까 잘 참고 기다리셨다가 우상향할 때 내려갈 때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주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꺾고 리바운딩할 때 매수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뉴프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어서 다소 아쉬운 흐름인데요. 6,500원 선에서 반등하면 그때 5%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본전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제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매수가는 34,200원이고요. 비중은 49% 담으셨다고 합니다. 기관의 매도세 속에 3거래일 연속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카카오 근처에 살지만 카카오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게 주식이 종목들이 다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 플랫폼도 있으니까 홍보는 잘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영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계열이 회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문어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 계열 회사는 개인적으로 거래하지 않기를 원하고 저는 한 번도 카카오를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카카오는 이렇게 좋지 않은데 특히 여러분 거래하실 때 제가 오늘도 상승 섹터 설명드린 게 뭐죠? K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포항 유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가 골라온 종목 보시고 제가 지난 5개월간 말씀드린 종목 섹터 중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다 뺐습니다. 다. 근데 이 카카오페이가 그거에 반대되는 그런 회사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주가는 29,000원인데 이게 사실 이게 액면가 5,000원 기준의 25,000원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액면가는 더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막 엄청 이렇게 버블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보면 작년도에 마이너스 560억 적자인데 주가가 아직도 29,000원이다. 저는 엄청난 고평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퍼로 계산해 볼까요? 퍼가 이제 보통 자동차 실적주의 퍼가 6, 5, 4, 3 이런데 이 회사의 퍼는 작년도에 2,600입니다. 이런 회사는 사실 매수 비중을 49% 넣으신 거는 굉장히 잘못된 투자라고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수 비중이 이렇게 안 좋은 회사를 회사 이름이 좋다고 사시면 안 되고 실제 알맹이, 실적이 좋은 회사를 사셔야 되는데 퍼도 좀 보세요. 퍼가 2,600. 금년도에 실적이 개선돼서 퍼가 930이면 이게 사실 상장해야 될 제 개인적으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시는 권유 드리고 매수 가격이 다행히 높지 않아서 34,200원이니까 이게 이제 추세는 하락 추세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래량이고 손절치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아마 리바운딩 할 때 참고 기다리시다가 제가 이제 요거는 다시 물타기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종목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는 종목이지 단기적으로 나쁜 종목이 아니니까 좀 반등할 때는 매수가 근처에 오시거나 이익이 날 수도 있는데 근처에 와서 약간 손실이 나도 그때부터 1, 2% 손실 나더라도 그때부터 손절하면서 분할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리며 비중은 틀림없이 장담컨대 저 49%는 10%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고요. 시장에 매수할 종목이 천지입니다. 특히 캐시가 있으셔야 오늘같이 그리드 위주 같은 종목 오늘 매수하셨으면 50% 뭐 늦게 매수하셔도 한 몇십 프로 이익 났을 텐데 저기 카카오페이 49%를 박아내셨으니까 투자할 여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추천 받으셔도 이렇게 왕창 매수하지 마시고 소량씩
매수하시는 것을 항상 습관화하시기 바라며 비중이 높은 것을 줄일 수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마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기다려보시고 카카오페이가 리바운딩 할 때 꼭 34,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작은 손실에 그저 슬퍼하지 않을 마음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손실이 오면 그때부터 매도하시면서 좀 수익 날 때 매도하시고 그냥 대충 본전 부분에서 매도하시고 빠져나오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페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올 때 손실이 나더라도 분할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L만도입니다. 매수가는 48,0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잠정 결과가 나왔죠. 어제 되려 중국에서 비아디는 6% 상승했으나 HL만도는 7%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웨이카가 만도의 외형 성장 동력으로 기대됐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규제 이슈가 만도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오늘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2,0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HL만도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아주 좋은 종목인데 매수 타이밍이 좀 틀리셔서 48,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매수 타이밍이 차트를 볼게요. 48,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아마 최근에 마셨으면 뭐 하루 전, 이틀 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어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어제 매수하실 거냐 아니면 작년도 6월, 7월, 작년도 여름이나 어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고점에서 TV 방송 어느 다른 방송사에 추천을 하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HL만도를 이런 고점에서 왜 추천하지? 제가 그랬어요. 사실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회사는 좋은 거 틀림없어요. 틀림없고 이수의 매출 비중이 한국의 44%, 중국의 27% 발생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어떤 그 이슈가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오르다 보니까 내려올 때는 이유를 달고 내려오는데 뭐 중국 관련돼서 뭐 중국의 제재가 있다 뭐 이런 데서 내려오는데 회사는 보세요. 실적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릴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 영업이익이 2,800억이고 금년에 개선돼서 3,500억이니까 좋고요. 퍼도 금년 추정이 7.4니까 퍼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수급도 좋았어요. 월화수까지는. 그런데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매도를 하면서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끌이가 아니죠. 양 기관이 매도하면서 오늘까지도 매도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갈 위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잘 매수하셨는데 매수한 위치가 단기 고점에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바운딩은 할 것 같아요. 물론 예측이지만 예측은 늘 틀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100%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아마 43,000원까지니까 내려올 만치 내려와서 운 좋으면 오늘 그 장중에 종가쯤에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운봉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올라가시면 그때 매도하시고 이런 종목은 좋지만 회사가 좋고 실적 좋다고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저점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저점에 와야죠. 그래서 이게 우상향할 때 이럴 때 보시면 이럴 때 매수하셔야 돼요. 여기는 조금 올랐지만 이럴 때는 우상향에서 5일선에 붙어 있잖아요. 얘는 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일선이랑 이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격이 벌어졌다. 다른 말로 해서 과열이다 그 말입니다. 과열을 죽이기 위해서 매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자 항상 제가 아까 카카오페이나 여러 가지 종목을 설명드렸는데 그때 상담하신 거 똑같습니다. 수급 보시면 되게 심플해요. 수급이 기관들이 5월, 6월 4일부터 이 4일이 말이죠. 5월 30일부터 기관들이 쭉 매수했잖아요. 이때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자 기관이 매도하는 날, 외국인이 매도하는 날 때 매수하셨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다행히 작년 여름에 매수하셨다면 아마 지금쯤에서는 매도를 어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마 매도 시기를 보셔서 이것도 손절을 좀 치시고 물론 이제 제가 상담드렸는데 손절 치시고 바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식은 리스크를 줄여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이 날 때 많이 내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이런 계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게 추천됐다고 이렇게 막 고점에서 따라잡지 마시고 비중 높지 않으시니까 아마 조금 더 내려오면 한 4만 원 정도 내려오면 한 5% 더 태우셔서 좀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48,000원 오지 않더라도 46,000원 정도에 매도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HL 만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목은 좋지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요. 우상향 할 때 매수 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도 시기 잘 잡아보셔서 손절을 하시고요. 저점 추가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매수가는 11만 원이고요. 비중은 26%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꼬부칩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 중이죠.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9만 9천 원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리온 현재 오름세는 보이고 있지만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대응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리온이 이제 바닥은 찍었습니다. 지금 차트에 보신 것처럼 4월 달, 5월 달, 6월 달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 이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매수하신 가격이 11만 원이니까 좀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매물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아마 여기가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다행히 매물대 중에 저점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올 때 기다리시자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여기서 물타기 하실 위치는 아니고 아마 지금 조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36% 올라갔는데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시고 매수가 근처에 오시면 그냥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고요. 위에서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초코파이, 그리고 꼬부칩 이렇게 해서 청소년도 좋아하고 외국인도 좋아하고 특히 러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인도 또 인도에서는 뭐 롯데 제품도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인도 쪽을 최근에 오리온이 공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의 여지도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보면 작년에 4,900억 흑자도 나고 그다음 금년도에 5,600억 흑자도 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다른 회사를 뭔가 다른 섹터를 인수해서 좀 인수한 자금 이슈가 있어서 아마 외국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다른 회사 인수해서 자금이 들어가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쭉 매도를 했잖아요. 이 부서에게. 외국인 기관이 쭉 보시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했잖아요. 기관이 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외국인들은 쉬지 않고 매도를 하니까 이런 수급이 없는 종목은 아무리 회수가 좋아도 매수하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는데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차트는 기술이고 기술보다 중요한 거는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왔냐. 그죠? 주식을 끌어올리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단기 이슈로 올 수는 있는데 이 회사가 오르려면 어떤 미국 시장에서 뭐 꼬부칩이 뭐 갑자기 급증한 판매가 급증한다든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날 매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고 이렇게 수급이 빠진 종목들은 들어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무리 좋은 섹터,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크게 저기 하시면 안 되고 근데 11만 원이니까 가격이 높을 뿐이지 뭐 손실 비율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비중도 매수 비중이 26%면 뭐 썩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이슈가 나면 바로 그냥 갭 상승해서 매수가를 돌파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찔끔찔끔 오른다고 하면 매수가 근처에 오시면 매도하시고 다음부터는 좀 수급이 들어올 때 이 종목을 사시더라도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하실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급이 빠진 종목들 조심하시고요.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정말 강한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요.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앞서서도 전문가님께서 실리콘2 리뷰 살펴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리콘2 포함해서 시노펙스까지 정말 강한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2는 뭐 제가 방송에서 2월 달에 나와서 2, 3, 4, 5, 6월이죠. 거의 4개월 동안 하루도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 추천하고 소개시켜드리고 리뷰했던 종목이고 지난주에도 제가 리뷰하면서
자, 리뷰한 이유는 오늘 다시 거래하실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또 올랐죠. 자, 지난주 제가 리뷰하고 실리콘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리뷰를 한다는 얘기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리뷰 보시고 다시 매수하신 분들도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고가 기준 수익률이 500% 나오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6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3월 26일 날도 추천드리고 4월 12일 날도 추천드리고 5월 7일 날도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토요일 날 5월 달에 매주 실리콘틀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제가 장담컨대 아마 제가 4개월 동안 추천드리고 공략하고 리뷰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매수하셨던 분들은 모두 수익입니다. 모두. 자,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4개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실리콘틀을 매수하신 분들은 전부 다 수익인 끊임없이 오르는 유일한 종목이 실리콘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점은 어제 오늘에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기관이 매수를 쭉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28만 주, 오늘 20만 주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가더라도 5일선 위에서는 이제는 거래하지 마시고 이게 아마 20일선이 4만 원이니까 4만 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때 매수하시면 좀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는 제가 이제 4개월 동안 수없이 말씀드리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리뷰하면서 사라고 그랬다고 사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음봉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 깰 수도 있거든요. 오늘 안 깨고 바로 월요일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걸 잘 보세요. 5일선을 깨고 내려오거나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면 매수하시지 않는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노펙스 한번 이어서 볼게요. 시노펙스. 시노펙스는 아까 어떤 분이 상담하셨지만 뉴프렉스를 상담하셨죠. 같은 FPCB 연성회로 회포 기판인데 이 회사는 특징이 같은 연성회로 기판인데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작년 22년도에 120억 9억 흑자인데 작년도 240억 흑자가 났잖아요. 또 이 회사는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수급이 보세요. 수급이 완전 빨갛죠. 수급이 5월, 6월에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시노펙스를 제가 4월 달에 추천드리고 했는데 제 추천드린 이후로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또 이렇게 한번 급등했잖아요. 최근에 그죠? 언제 급등했나요? 수요일 날 엄청 급등했군요. 수요일 날 거의 최고가. 수요일 날 거의 연중 최고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공략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략주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이슈가 받는 에너지, 전기차, 그죠? 전력 뭐 이런데 모든 에너지가 지금 집중하고 있죠. 자, 미국에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AI라든가 미국도 폭염이 왔대요. 그래서 폭염과 AI로 인해서 이 전력 수가 급증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아까 9시 몇 분에 보내드렸는데 벌써 오르잖아요. 벌써 5%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거래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따라 붙으셔야 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수급이 오늘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목금 수급이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이 당기고 있죠. 근데 실적을 볼게요. 실적을 보면 작년에 3천억 흑자인데 금년에 5,300억 흑자니까 흑자만 2천억. 흑자가 몇 프로예요? 이게 계산이 안 되네요. 흑자가 한 40% 이상 급증한다는 거니까 이런 종목은 시장에 이슈도 받고 실적도 좋아지고 수급도 좋아지는 이런 종목을 거래하시라고 제가 아까 9시 몇 분에 공략주로 보내드렸는데 벌써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저점일 때 매수하셔서 소액씩 그렇다고 왕창 매수하지 마시고 한 5% 10% 매수하셨다가 다음 주에 수익 나시면 바로바로 차익 실현을 하시면 자, 이런 뜨거운 여름 마음도 뜨겁고 몸도 뜨겁고 주식도 안 될 때 이런 거 사셔서 수익을 내시면 시원한 다음 한 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H엘렉트릭 수급을 잘 보시고 오늘 저점에서 조금 소액만 매수하시고 다음 주에 수익을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략주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살펴봤습니다. AI 폭염에 전력 수요 폭증 속에 기대감 모으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국내 증시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양전하면서 양대지수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후장 전략은 당연히 보수적인 전략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하시려면 종가쯤에 조금 매수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이 1% 내외인 종목들 매수하셔서 다음 주에 긁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그 시장들이 굉장히 얍삽해갖고 올리다가도 막 매도하거든요. 또 시간에서 막 매도치고 이러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거는 개인 투자가는 고액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한 섹터, 특히 종목이 아니라 섹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전력, 에너지, KBT 이런 쪽이 있잖아요. 실적이 나오고 최근에 이슈 모멘텀을 받는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 오르면
그 종목에서 하나 잡으셔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도 추천드린 게 AST를 어제 매수하시러 한 게 시간이 나니까 1% 상승했는데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그 선키에 관련된 종목들 시간에 올랐거든요. 그럴 때 시간이 다니까 해서 살짝 매수하시면 오늘 바로 차익 실현 매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후장 매매는 종가라든가 시간에 다니까 해서 살살 매수하실 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전략 잡아주셨고요. 뜨거운 여름 섹터에 집중해 보시면서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고 현명한 매매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화장품, 호황, 유전 쪽 분석해봤고요. 공략주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짚어봤습니다. 오후장에는 여름 관련 섹터에 집중하시면서 꼼꼼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